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마감 휴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 주 연휴를 잘 보내고 오셔서 시장이 뭐 같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화요일, 수요일 이틀 정도 큰 폭의 하락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만 또 유독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미국은 전일 또 반등을 좀 성공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굳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투사님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도 큰 폭의 하락폭을 보였고, 오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3.4% 정도로 좀 더 하락폭을 키운 상태. 코스피도 오전에는, 나름 뭐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오후로 되면서 다시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들인데, 굳이 우리나라 좀 낙폭이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뭐 세계 증시를 살펴봤을 때도 네네네. 이제 우리나라의 낙폭이 좀 큰 편이죠. 네네. 뭐 오늘 같은 경우 하더라도 아침에 1%대까지 상승을 다들 했었으니까 맞아요. 네. 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3.4%면은 음. 오늘만 4%가 넘는 거의 5% 가까이 네네. 변동성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변동이면은 사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죠. 음. 네, 보통 이제 뭐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다든지 뭐 네네. 횡보를 한다든지 네. 뭐 어떤 뭐 상승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수가 1%대 전후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정상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2% 넘어가고 3%대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네네. 대부분 이제 하락으로 가게 되면 투매, 네. 그다음에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제 오버슈팅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네네네. 음 사실 투매 국면은 어제 이제 마무리가 좀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매수가 막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매수가 들어가는 물량을 이제 또 갖다가 때리는 그런 형태로 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수급적인 저 측면을 보게 되면 수급은 네네. 큰 변화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 많이 팔아봤자 지금 장 막판에 팔아서 네네. 2,700억 매도가 나온 거고요. 네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억밖에 안 팔았거든요. 음. 또 거기다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 800억 정도 순매수에다가 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00억 순매수.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수급이 지금 시장을 끌어내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네요.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음. 이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어떤 세력들이 네네. 시장을 그냥 던지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음. 특정한 종목군에 타겟팅이 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가 네네네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종목군이라면은 시장이 끌어내려오는 네. 즉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이겠죠. 아, 코스닥이 그러니까 유독 많이 네. 하락한 이유는 셀트리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뭐 네네. 걔네들이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거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네네. 배터리 소재라든지 음.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주가 하락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고요. 네네네. 또 이제 바이오 쪽의 하락이 굉장히 컸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 음. 그러면은 이제 사실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거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치료제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다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나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왜냐면 이거는 일단 약이 풀려버리게 되면 음. 뭐 그다음부터는 2등은 기억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임상 3상 결과까지 나온 상태고 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1상 이제 막 들어가거나 2상 들어가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품이 나오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음. 상황 끝 종료가 된 상태에서 나와봤자 네네. 네, 뭐 본전이나 건지겠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음.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제 뭐 치료제 나오면 뭐 백신 접종 완료하고 네네네. 치료제 나오면 이제 뭐 백신 패스 나오고 뭐 그러면 이제 일상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약 먹으면 되니까 이제.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엔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음. 이제 뭐 여행, 호텔, 뭐 네. 숙박 뭐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고요. 음. 그 외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진단 네네네. 키트부터 해가지고 네네. 다 하락이 되는데 음. 문제는 이제 여기에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아, 기존에 그 상승률이 컸던 그런 그죠? 종목들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더 네네. 손실이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시총 상위까지 만들어 준 것이 다 개인 투자자의 힘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했느냐? 또 음. 그게 아니에요. 음. 이게 다 대출, 아, 맞죠. 신용, 신용이 엄청 빚이란 많더라고요.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대출 갈아타기도 금지를 시킬 정도로 네.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막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시면 대출 난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대출받기 되게 어려운 상태예요. 여기 가서 그러니까 받고 저기 가서 네. 받고. 네. 지난 8월이나 7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면 빚내서라도 이제 갚아놓지 뭐. 음. 어차피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네. 대출이 나올 데가 없어요. 주가가 아, 떨어지면 그래요. 반대매매는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증거금을 더 집어넣든 음, 주식을 팔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빚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럼 이제 반대매매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제 딱 그런 상황하고 맞물린 상태에서 주가를 이렇게 크게 떨어뜨려 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대출이 막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네. 어떤 반대 매매가 투매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그죠.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물타기도 일단 안 되니까 반대매매 털리는 것도 있을 테고 네네네. 또 나는 빚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가가 음,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음, 네, 나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은 뭐 바닥은 사실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음, 오늘이라도 바닥을 잡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네, 정상적이라면. 네네. 그런데 주가가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음, 수급이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와가지고 뭐 경기 침체가 나온다거나 네. 사실 뭐 경기 침체 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 디폴트밖에 없어요. 재료는. 그렇죠, 네네. 미국 디폴트 쪽인데 그거는 10월 18일까지 시한을 줬고 네, 또 한 가지 보면은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음, 뭐 아무리 공화당이 자기네 어떤 이익을 내세워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음. 미국을 디폴트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당파 싸움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역적이 되는 거죠. 전 세계 예, 그렇죠. 사람들한테 역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음, 이건 해결될 문제거든요. 음, 그리고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뭐 사실 이거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초입이기 때문에 네네.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음, 그렇다면은 지금 지수가 뭐 대세 하락으로 간다든지 이런 음, 말들도 많지만 그렇게 갈 일은 없겠고, 음, 근데 대세 하락처럼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뭐냐? 네네.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들 물량을 뺏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 이 신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 네. 그리고 반대 매매,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이게 또 딱 들어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하반기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네네. 보통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해주게 음, 되잖아요. 뭐 음, 배당주든 아니면은 뭐 이제 성장주든 이렇게 매수를 좀 하게 되는데, 네. 걔네들이 이제 사기에는 가격이 좀 높았을 수도 있는 거죠. 아, 네네.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네네. 좀 싸게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8월에 이제 공매도를 막 치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끌어내렸거든요. 음, 근데 개인들이 뭐 저쪽 코스닥 쪽에서는 반대 매매가 좀 나와서 낙폭이 좀 컸지만, 네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거기서 물량을 다 받아버렸어요. 개인 음, 투자자들이 빚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뭐지? 라고 하고 이제 잠깐 멈춤이 일어났었죠. 음,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이제 카카오나 이런 정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시총 상위 종목이 또 떨구게 되면서 네네. 개인 개인들의 물량을 이제 뺏기 위한 움직임으로 기관들이 나서게 됩니다. 음, 기관들이 공매도를 엄청나게 확대했죠. 아, 근데 네, 개인들을 나 몰라라. 기관들 어차피 이제 뭐 네. 매도로 돌았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음, 자기들 이미 차익 실현 다 들어갔고 이미 예. 8월 달에 공매도 다 쳤죠. 음. 그러니까 자기들은 버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싸게 때려면 또 나중에 네. 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기관 니들이 싸게 해주면 우리는 예. 땡큐지라고 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음. 개인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왕창 실업 상태에서 기관이 한번 더 때리고 들어가니까 지금 상태에 버티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결과적으로는 이제 싼 가격대에 개인들 물량이 던져지고 나면 네네. 바닥이 나올 텐데 네네. 도대체 그 바닥이 어디냐 이거죠. 개인들 네네. 물량이 워낙 많잖아요. 아, 지금 뭐, 네.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7만 원 오면 더 사겠다, 줍줍하겠다라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데, 그 근데 줍줍이 신용 이제는 물량인지 네. 어떤지 뭐 알 수가 없으니, 이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예. 이제 사실 이제 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네. 아마 이제 뭐 기술적 반등에도 한 차례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네. 그 시점에서 또 개인들 물량이 얼만큼 들어오느냐. 음,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이제 신용이라든지 이런 물량을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뭐 이제 오늘 보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쪽 매수가 들어간 걸 보니까 네. 아마도 이제 단기적 반등을 노리고 이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음, 뭐 오늘이든 이제 오늘이 지나갔으니까 내일이든 해가지고 네네.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음, 일단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이렇게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네. 사실 시장은 이게 사정 봐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아, 인정사정 없는 네. 곳이 또 주식시장이죠. 뭐 네. 항복한다고 해서 살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죠. 뭐 아유 네네네. 그래 너는 뭐 많이 잃었으니까 이제 넌 제외해줄게 이런 거 네. 없어요. 그냥 탈탈 털어먹거든요. 아예 네네. 그냥 깡통을 채워버리니까 뭐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면 주가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비정상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는 의미가 없어요. 네네네. 예. 그다음에 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해 드리더라도 내일 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럼 내일 또 빠지게 되면은 아씨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막 하지만 지금 내일 더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뭐 갖고 있는 내 뭐 그렇죠. 빌린 자금이 아니고 나의 어떤 여유 자금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버텨보라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으로 가야 그래서 되겠네요. 네. 주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반등을 기다리게 되면 음. 지금 내가 아유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가격보다 일단 위쪽에서 팔게 되실 거예요. 팔게 네네. 되더라도.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반등을 기다려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빚내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달랑달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아주 그냥 극한까지 몰리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죠. 근데 만약에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고 그냥 내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음. 안 팔고 있는데 뭐 지들이 어쩔 겁니까? 아, 나 안 팔을란다 그러면 지들도 어차피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매수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면, 네, 매도가, 극한 이제 매도가 나오게 되면 다시 매수로 돌아선다는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대형주만 쏠려 있기 때문에 음. 공매도가 우르르 쏟아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지만 네. 공매도는 또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환매가 들어가잖아요. 음. 그럼 그게 대형주 쪽 매수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음. 문제는 시기예요. 이게 내일 나올 것이냐, 네. 아니면 이제 디폴트가 다음 주까지 이제 계속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주나 돼서 음. 만기 지나고 올라갈 것이냐, 음. 그때까지는 재미없을 것이냐, 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싸움인 것이지, 네네.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싸움은 아니에요. 이건 음. 무조건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 네, 뿐이지, 이제 낙폭의 어떤 그 폭을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가 없어서 좀 더 불안할 그렇죠. 뿐이지만, 지나서 나의 어떤 나의 현금으로 갖고 있는 주식들은 언젠간 상승하기 마련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참아내느냐, 어떻게 견뎌내느냐, 네네. 그래서 그것을 잘 뭐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사실 대세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 경기가 완전 정점을 찍고 네네. 뭐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이슈가 나올 때나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지금은 그냥 이런 자잘한 이슈들을 가지고서 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음. 움직임이다라고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빚내서만 투자하지 않았으면 사실 저는 좀 버텨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도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일단 잘 버텨내시면 음. 이것보다는 또는 뭐 어제보다 음. 그저께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이제 매수를 막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음. 매수 같은 부분들도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일단은 뭐 하루 이틀 정도 주가 연속성을 좀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면 조금 더 안정감이 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매수나 매도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내가 잘 가지고 버티는 거, 거기에만 중점을 좀 가져보시면 투자가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일단은 뭐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성급하게 매수를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어떤 액션을 하기보다는 그 네. 상황을 좀 지켜본 후에 행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 신용이 너무 많은 상태. 뭐 삼성전자도 9천억, 8천억, 7천억의 어떤 신용 물량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 정리하는 과정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주식이라고 믿으셨고 저점에 잘 잡으신 종목들이 조금 빠진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역사는 결국 우상향이었으니까 그것을 믿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성주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